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또 랠리를 이어갔을까 살펴봤더니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넷플릭스의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또 불어넣어졌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지수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트럼프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AI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재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많이 이렇게 올랐을까 살펴봤더니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그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I 관련주들도 함께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비판적이었던 입장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살펴봤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월가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국제유가가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한 배럴당 75.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1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 종목 안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기존에 548달러에서 540달러로 낮췄다라는 이슈도 덧붙었고요. 여기에 근데 이 모건 체이스가 이 비중 확대 의견 자체는 유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현재 0.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과 구글이 증강현실 안경 개발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넷플릭스 어제 호실적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9.69%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는 4.43%, 지금 M7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보였고요. 애플은 0.53%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 안에서 이 판매 금지를 철회하기 위해서 협력을 좀 제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1.86%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11% 유일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금을 조달할 돈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월가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동반 랠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1.28% 상승하면서 2만 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61% 상승하면서 6,08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3% 상승하면서 44,15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행보를 주시하면서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게이트 발표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연말 이후 처음으로 2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주 만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트럼프 랠리에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81% 상승하면서 4.6%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 오늘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요. 5,469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75.39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입니다. M7 종목들은 테슬라만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43% 상승하면서 147.0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AI 프로젝트 합작사인 스타게이트 설립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은 0.53% 소폭 상승하면서 223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한편 삼성이 AI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S25 휴대폰을 공개하면서 애플과 중국의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13% 상승하면서 446.2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스타게이트의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산하 회사인데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스타게이트 설립 소식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아마존 1.86% 상승하면서 235.01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은 퀘벡의 사업을 철수하면서 약 1,700명의 일자리를 감축시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오늘 1.14% 상승하면서 623.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한 헤드셋과 스마트 안경 등 신제품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안경 슈퍼노바2와 하이퍼노바, 오라이언의 후속작인 헤드셋 아르테미스, 스마트워치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2% 넘게 빠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우리 세대의 아인슈타인이다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양수기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입니다. 0.16% 상승하면서 198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구글은 삼성과 협력해 증강현실 안경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프록터&갬블입니다. 1.8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종합 소비재 판매 기업 프록터&갬블은 가정용 필수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회계연도 2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주가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프록터&갬블의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1.88달러로 예상치 1.8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218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 215억 4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프록터&갬블은 2025년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유지, 전년 대비 2에서 4%의 총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 몰러 CEO는 2분기 유기적 매출 성장 가속화, EPS 증가, 주주들에게 강력한 현금 반환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암홀딩스입니다. 15.93%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스타게이트 관련 발언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현재 시간 22일 암홀딩스의 르네 하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른바 스타게이트에서 암홀딩스의 역할과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 약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스타게이트에서의 재무적인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암홀딩스 투자에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스 CEO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암홀딩스는 개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입니다. 오늘 1.94%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분기 EPS가 1.41달러로 전년 동기에 기록한 1.70달러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25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224억 3,100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 매출이 10%, 글로벌 매출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업 부문별로는 혁신 의약품 매출은 5.1%, 의료기술 매출은 7.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929억 달러를 하회하는 892억에서 900억 달러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바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이 현실화가 되면서 투자 전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일단 뉴욕 증시 간밤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트럼프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트럼프 랠리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취임에 관련된 일단 뭐 관세 정책에 관련된 노이즈들이 일부가 좀 완화가 되면서 취임 첫날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걸의 연속 상승세로 좀 이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AI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됐던 특히나 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어제 좀 전해지면서 이 빅테크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치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전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 특히나 호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P&G의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1%대 상승, 암페널 그리고 트레버스가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그래서 7%, 3%대 좀 상승 마감을 했었고 어제 뭐 기술주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테슬라가 한 2%대 정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 해당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2년 연속 하락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신차 라인업이 사실 좀 부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였고 이 부분은 올해 좀 신차 두 종이 좀 신차는 아니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 Y와 모델 3가 좀 출시됨에 따라서 중국 시장의 성과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과는 좀 다소 좀 괴리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하락은 특히 이런 평가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보다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었다. 어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 다소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냈었죠. 그만한 재원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좀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를 향한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됐다. 그런 어떤 설도 좀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일단 뭐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상승 랠리는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 정책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가 이 당선 전부터 얘기했던 게 중국에 관해서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 관해서 이 대규모 관세를 좀 펼치겠다라면서 네. 정책적으로 반응을 봤을 때는 꽤나 강하게 메시지를 날렸었어요. 근데 막상 취임식 날 봤더니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취임식 당시에는 딱히 없었고 또 네네. 취임식 끝나고 나서도 2월 1일자부터 캐나다, 멕시코 고려하고 있다. 네. 중국에도 10% 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약하게 네. 가지 않을까라면서 이 정책 완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100건의 행정명령들, 지금 뭐 세부적인 데이터가 모두 다 공개가 좀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가장 크게 좀 우려했었던 이 보편적인 관세에 관련된 정책들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시점들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투자 심리를 일단 좀 완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을 좀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이 주요 IB 업체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가 예상보다 수위가 좀 낮았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UBS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성장을 좀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울프 리서치 그리고 밸런스가 관세 시행에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한테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고 전반적인 어떤 이 사항들은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을 좀 내놨는데 시티은행은 좀 다소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냈어요. 트럼프의 취임 이후 재임 기간 동안 리스크 요인들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입장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IB 업계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우려감을 좀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 관세가 과연 이제 시행이 좀 지연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정책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좀 쇠퇴할 것인가, 그런 기대 요인들이 취임 첫날에 좀 반영은 좀 됐는데 냉정하게 좀 보면 보편적 관세 기준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지금 이 대외 수입청을 좀 신설해서 무역 적자가 좀 크게 좀 나는 폭들에 관련된 현실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집권 일기 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복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항상 모두 다 이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치 효과들을 좀 준다면 관세를 좀 과감하게 좀 면제를 해주거나 많은 혜택을 좀 부여했던 그런 차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보편적 관세 기조는 협상용 카드라는 부분들이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표적 관세라고 해서 보편적 관세와 좀 다르게 오히려 특정 국가를 좀 지칭해서 관세의 부과율들을 좀 상향시키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중국을 좀 지칭했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 강화될 수 있는데, 그런 해당국들이 중국만 좀 타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뭐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까지를 좀 언급을 했죠. 그래서 보편적 관세 25%, 표적 관세 25%에 관련된 상향 부분들, 이 부분이 2월 1일자로 좀 시행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관세 기조가 완화된 것보다는 약간의 좀 시차를 좀 두고 있는 것이지만 시행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취임식 당일 연설에서는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편적 관세 기조는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취임식 때 이 발언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 이후에서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들을 처리를 하기도 했고 또 취임식 내에서도 굉장히 또 많은 키워드들을 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야 되나 뭐 우주도 있고 석유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느 부분에 또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이로써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세부 데이터들 특히나 우리가 100건의 행정명령들이 참 뭐가 더 추가될 것인가라고 좀 많이들 좀 궁금해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예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인들이 일부 좀 완화됐던 부분들은 좀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국경 이민 정책이 좀 강화됐다는 점. 이 부분은 집권 1기 때와 좀 더 강화된 조치인데 특별히 뭐 이 남부의 국경지대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했고 여기에 좀 미군을 좀 주둔하던가 아니면 멕시코의 잔류 정책을 다시 제기하거나 일단 뭐 이 불법 체류자를 좀 체포하고 석방했던 그런 관례들이 모두 다 좀 폐지됐던 점. 그리고 특정에서는 이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으로 좀 지정했던 점. 이런 것들은 1기 때보다 조금 더 강화된 반이민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던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그동안 줬었는데 그런 관련된 행정명령도 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좀 반이민 정책들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민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뭐 자국 우선주의가 좀 시행된다 이렇게만 좀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다소 좀 과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우려 요인들을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에너지와 환경 정책에 관련된 변화 부분인데 즉각적으로 뭐 에너지 비상사태를 좀 선포했는데 이게 그동안 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됐던 어떤 시추라든가 어떤 개발 제한 요건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유의 증산량들, 원유의 어떤 생산량들 좀 더 증가시켜서 물가를 좀 낮추는 전략들 그리고 천연가스의 개발들이 좀 더 가속화됐던 부분들이 그동안 미국 안에서만 좀 사용될 수 있는 천연가스가 과감하게 이 수출 제한 규제가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유럽을 좀 타겟으로 하는 그래서 향후에 LNG 선에 관련된 선박이 좀 LNG 선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어떤 변화 여부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미국의 원유 증산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이 물가 지표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 좀 일부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 무역 정책의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외국의 모든 관세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 대외 수입청은 좀 신설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무역 수지에 관련된 어떤 세부 데이터를 좀 검증해서 앞으로 관세를 좀 매기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 관세에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좀 제시했던 부분이 표적 관세라고 해서 여기는 더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더 내라는 식으로 해서 보편적 관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표적 관세가 다소 좀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 무역의 어떤 불균형 영향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상징적 조치를 좀 예고했는데 이 부분은 뭐 멕시코만을 좀 미국만이다 그리고 데날리산을 맥킨리산이다라고 좀 이 표명을 좀 재명명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이제 영향력을 좀 강화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그린란드도 매입을 좀 해야 된다는 메시지 나오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환수를 받아야겠다 그런 좀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노이즈가 일부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1기 때보다 더욱더 좀 강화된 미국의 우선주의가 시장이 좀 상당한 좀 파급이 앞으로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기 때보다 조금 더 시장의 파급이 강하게 좀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트럼프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도 아메리카 퍼스트다라고 하면서 AI 인프라에 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뭐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치기도 했고 어제 우리 시장도 함께 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I 인프라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AI 산업이 우위를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린 여기서 어느 쪽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 AI 산업의 이 견조한 수요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어요. 뭐 TSMC 실적 발표 우리가 뭐 한 1년 반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엔비디아의 고점论. 그래서 AI에 향의 어떤 데이터 수요는
일시적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벌써 1년 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크 우려감 고점로는 좀 나오고 있지만 확장성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고 트럼프가 이 취임 이전에 당선인 시절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AI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좀 일부는 좀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발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받아들인 어떤 체감들이 AI의 성장성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더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고 이 기조가 저는 뭐 일시적이 아니라 당분간 이 AI 훈풍들은 좀 더 향후 10년 이상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총 3번의 기자회견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공통된 이 키워드가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 특히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소프트뱅크의 뭐 손정희 회장과 같이 뭐 단상에 좀 등극해가지고 1,000억 원 전체적으로는 한 1,000억 달러의 이제 투자 유치를 좀 이끌어냈고요. 두 번째는 뭐 오픈 AI,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와 그다음에 오라클이 합작법인을 만드는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좀 명명이 좀 됐는데 초기에 1,000억 달러 그리고 4년간 5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좀 집행해서 대규모 AI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000억 달러면 하나가 굉장히 좀 큰 수치의 돈이에요. 5천억 달러면 720조인데 네. 과연 그 재원이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인데 그래서 아마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해당되는 재원은 조금 비현실화된 수치다라고 좀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들과 좀 약간의 좀 결은 좀 같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을 좀 시사했다는 관점에서 상징적인 좀 의미를 좀 넘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향후 10년간 10만 개의 좀 일자리를 좀 창출한다는 부분. 그래서 대규모 AI 센터에 대한 설립 기조가 조금 더 강화된다는 부분은 분명 HBM 반도체 제조사들, 뭐 우리 국내 경우에는 AI 칩에 견주한 어떤 수요들, 뭐 메모리 3사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반 수요를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여기에 관련된 뭐 반도체 산업의 낙수 효과는 충분히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의 양 매출이 그만큼 커진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뭐 전력 수급이라든가 그래서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온전히 뭐 이 전력을 다시 좀 생산하는 관점에서 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파생되는 섹터들에 대한 영향력이 당분간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AI 훈풍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방금 지금 파생되는 섹터들도 좀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AI가 너무 좋은 건 우리도 알고 있고 AI 관련주들도 계속 집중해서 보라는 거 월가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해를 살펴보면 AI 하드웨어를 시작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까지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AI 하드웨어라던가 소프트웨어의 이렇게 손가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이 관련된 섹터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력기기라던가 뭐 설비, 뭐 SMR 같은 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전력기기라던가 뭐 전선 이쪽 같은 경우 LA 산불 이슈도 있었고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로 좀 더 모멘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님 보셨을 땐 가장 베스트 섹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게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좀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오픈 AI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 자금을 대고요. 여기 대해서 엔비디아나 뭐 몇몇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인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 좀 참여를 합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마더에서 좀 같이 움직여지는 흐름들인데 합작법인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픈 AI의 운영 체계로 좀 더 발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파생되는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수반돼서 칩을 공급한다든지 칩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좀 갖겠고 오픈 AI가 운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확장성들이 지금 현재는 상용화 관점에서 굉장히 좀 미흡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로봇의 두뇌에도 들어가야 되고 슈퍼컴에도 들어가야 되고 전반적인 산업 절차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AI의 어떤 플랫폼들이 다변화되면서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를 좀 시킬 것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잠재적인 성과가 현재보다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생된 부분들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이 고도화되면서 상용화를 좀 이루는 그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해당된 데이터 센터가 더 증가가 된다? 그럼 당연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전력을 좀 생산해야 되는 이슈로 결부가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뭐 화석에너지로 다 대체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뭐 풍력과 태양광이 모든 전기 에너지원들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금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소형 모듈 원전을 SMR과 좀 결합된 프로젝트와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더해서 뭐 파생되는 부분들은 칩을 생산하거나 칩을 좀 고도하는 부분들. 그래서 AI 칩에 관련된 이 양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들의 또 점진적인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있고 AI 모멘텀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총량의 관점에서 현재보다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빅테크들에 대한 흐름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추정 목표 주가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AI 인프라의 투자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오히려 현재 목표가에 저는 뭐 2배 이상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인프라 투자가 점점 더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AI 산업 당연히 더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력이라던가 전력 설비,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원전,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좀 연결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시초 자체가 AI 소프트웨어, 이제 오픈 AI죠. 이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유효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 앞으로 목표 주가 2배 이상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게 오늘부터 진행되죠. 이 BOJ 통화정책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 25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엔화 투기적 순포지션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9,400계약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렇게 된다면은 지난 8월이었죠. 이때 네.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 다시금 재현되지는 않을까요? 우선 일단 이게 장기적 영향과 단기적 영향 관점에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들 일부 좀 틀린 말은 좀 아니지만 단기적 영향은 좀 우려된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에 일단 금리 동결을 했는데 11월 전반까지 OIS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들이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금리 정책 회의를 한 2주간 앞두면서 그 해당되는 어떤 제시된 전망치가 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금리 동결을 좀 이끌어냈고, 여기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OIS가 1월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이 전망들을 굉장히 좀 우세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게 됐고, 최근에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은 기준금리가 0.25가 아니라 0.5포인트가 되는데 통화정책위원들에 대한 이 과반 찬성이 예상된다라고 좀 전망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본 증시가 그 발표가 좀 나왔던 날 주가 좀 빠졌죠. 이런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뭐 이 일본 BOJ 뭐 총재라든가 부총재가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듯한 어떤 메시지들을 좀 냈기 때문에 우려 요인들이 좀 됐지만, 또다시 뭐 한 지난주를 좀 기점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글로벌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방향들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하겠다라고 약간 스탠스의 완화 기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이 과연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금리가 동결될 것인가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들도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의 전망들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트럼프의 수입청들을 좀 신설한다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유불리를 좀 따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관세의 어떤 부과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금리 인상을 그때 시점에 좀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1분기를 좀 넘기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좀 일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전망들은 선제적인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들을 위해서는 먼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일본의 인플레이션 지표도 굉장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그런 점들을 좀 예시로 좀 들어서 전망들을 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OIS 시장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이 인상폭을 0.5가 아니라 0.25포인트죠. 0.25포인트에 관련된 인상을 좀 예고를 제시를 좀 했었고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위원들의 이 관점에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에 대한 인상을 좀 본격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미국발 어떤 정책 영향들이 좀 있었거나 뭐 국채금리가 좀 급등하거나 환율의 변동 효과들이 좀 컸다면 아마 일본에서는 좀 더 이 신중하게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좀 있었는데 취임 이후 한 2거래일 좀 지나고 나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동향들을 좀 살펴볼 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영향들은 좀 아니라는 관점에서 기준금리의 어떤 인상들이 조심스럽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장기적인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설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멈추질 않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미증시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떤 일정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관련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BOJ의 금리 동향 인상 여부가 좀 내일 확정이 좀 되기 때문에 해당된 여파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증시는 다음 주부터 또 설 연휴로 인한 또 휴장을 좀 들어가게 되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발표가 좀 있습니다. 먼저 28일 FOMC.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사실 이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물가 지표가 좀 일부 완화됐다는 그런 점들은 3월과 5월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31일 날 좀 예정되고 있는 PC 물가 지표가 과연 이제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 해당되는 부분만큼 12월 CPI나 PPI처럼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가 좀 예상이 된다면 특히나 코어 PC 지표의 경우에 시장이 전망치보다 좀 하회하게 된다면 금리 기조가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좀 쉬어가는 29일과 30일 중요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인텔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대한 인도량 하위 조치를 좀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좀 낮아진 상태.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이 저는 뭐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좀 내러티브가 좀 가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 규제 완화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수급의 낙수 효과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애플과 인텔의 경우에는 좀 다소 아쉬운 실적이죠.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4분기 중국에서의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출하량들이 급감했던 부분들 약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컨센들이 추정치보다 좀 낮아졌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어닝 쇼크가 좀 예상되고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애플은 어닝 쇼크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발표됐던 4분기 실적 데이터도 동일한 양상은 있었지만 2분기 기점, 그 다음에 2분기 기점 그리고 3분기 때 해당된 판매량들이 급증했던 부분들은 할인 정책 효과들이 좀 반영됐는데 올해 1분기에 이미 아이폰 16 시리즈의 대규모 할인이 시작이 됐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분명 1분기의 실적 기저 효과로서 오히려 상승 기조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보면 애플은 어닝 쇼크가 조정을 좀 준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아쉬운 실적은 좀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에 인텔의 어떤 매각 가능성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인텔의 인수 가능성들을 좀 시사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수급 기대원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FMC부터 빅테크들의 실적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 22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만약 곧 협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 및 다른 국가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면서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려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쉬운 길이 더 낫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제는 협상할 시간이다.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고 푸틴 대통령과는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면서 나는 러시아를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협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당일부터 푸틴 대통령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트럼프는 필요시 관세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본격화한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등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시간 22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양국 정부 간 대화 과정이 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화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후안 라몬데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형태로 이뤄졌는데 멕시코 대통령은 향후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미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장은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벌써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미국에서 추방당한 이들이 멕시코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미 접경 국경 검문소에는 20명이 임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우리는 이미 트럼프를 겪어봤다며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을 포용하는 한편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넉넉지 않은 영부 재산과 북부 국경도시 포화에 따른 범죄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강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하기로 한 스타게이트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약 5천억 달러 규모를 이야기했는데요. 머스크는 본인의 X에서 그들은 실제로 그만큼 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 미만의 돈을 갖고 있다면서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회사는 1,000억 달러를 투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향후 4년간 추가로 4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합작사인 스타게이트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될 테니 적어두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념비적인 사업은 미국의 자신감에 대한 표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실세로 거듭난 머스크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증시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랠리하고 있는데요. 전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유료 회원 3억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과 4분기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 발표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1,17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도 항공여행 수요 급증 및 가격 책정 능력 개선에 힘입으며 탄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사는 4분기에는 9억 8,500만 달러의 이익을 보고했는데요. 이는 작년 대비 64% 증가한 수치이고 매출은 1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조정 순이익을 주당 75센트에서 1.25달러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LSEG의 예상치였던 54센트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화요일장의 종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180%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는 다른 항공사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도 시장 예상을 웃돈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1% 미만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찰스 슈왑에 대한 투자 등급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유럽 지수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범유럽 지수 스톡스 600과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화요일에 유럽은 사업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연설한 위원장은 EU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며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대화할 때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고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새로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인 무역 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취임 첫날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제조를 하고요. 특히나 이 지금 사진과 보다시피 로봇 수술 시스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기 자체가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이라는 기기인데요. 이게 가장 유명하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복강경 수술할 때 이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곤 합니다. 조금 더 실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기대치를 훨씬 더 웃도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에 로봇 수술 건수는 YOY 대비했을 때 18% 정도 올라갔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 정도 상향하면서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하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다빈치 로봇 설치 대수가 YOY 대비했을 때 19%나 올라간 게 이렇게 호실적에 영향을 또 줬습니다. 더불어서 또 신규 버전인 게 다빈치 5입니다. 전망치가 약 150대 정도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나온 수치로는 174대로 전망치보다 웃도는 수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매출액 잠정치를 살펴봤더니 YOY 대비했을 때 무려 25%나 상향이 됐고요. 수출 건수가 양호하게 또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비와 기구 섹션으로 봤을 때도 YOY 대비했을 때 23%나 훨씬 더 웃도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스템 매출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주 요인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이 다빈치 5가 이제 새로 나온 버전입니다. 이 신규 버전의 효과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이 그 주요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로봇 설치에서 리스 비중이 감소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다양하고 또 중요한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수술 로봇 중에서는 이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적으로는 이 파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신 버전인 다빈치 5가 미국 중심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글로벌적으로 좀 더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전망적으로 봤을 때 로봇 수술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다빈치 5로의 업그레이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리포트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3조 4,673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라던가 상승과 판매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